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주 토요일이죠. 지난 24일 그러니까 사흘 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의 저런 사기 행각에 속았습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참 속은 거죠, 뭐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의 저런 사기 행각에 속은 거죠. 서울법대를 다니면서 그 엄혹한 군사 독재 50 시절에 학생운동도 안 하고 다 앉아서 술 먹고 고시 공부한다고 그것도 8번 떨어지고 9번째 고시 공부하는 분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같은 사람은 민주주의를 싸워서 감옥에 가고 저는 노동 현장에서 7년 동안 있었습니다. 저나 아내나 청렴하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해서 그럼 진짜 한번 싸워보려고 합니다. 완전히 이제 윤석열 한동훈 진짜 한번 제대로 진검승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싸웠던 우리 선배들의 투쟁을 생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전날 저 유튜브 방송에서 송 전 대표가 왜 검찰에 2번 일방 출석을 했다가 검찰로부터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한 바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언제 부를 거냐 물어보러 간 거죠. 적어도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가 다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인데 그래도 5선 국회의원의 당대표를 지낸 사람이 왔으면 아니 불러다가 차를 한잔 하든지 준비되면 부르겠습니다. 전화라도 받든지 해야지. 전화 연결도 안 해주고 문전박대돼서 온 거잖아요. 자신감이 없는 표현이 아닌가. 이문정 검사님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지금 윤석열 검찰은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사냥을 하는 것이다. 글쎄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송 전 대표 윤석열의 사기 행각에 속았다 문재인 정부가.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며 싸웠던 선배들의 투쟁을 생각하면서 윤석열, 한동훈과 진검승부를 벌여 나가겠다. 이렇게 송 전 대표 주장했습니다. 복귀양 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소 과한 표현이 뭐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억울함 때문에 뭐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도덕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당당하게 이겨내려고 하는 저 자세는 좋아 보입니다만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저런 말씀들이 본인 스스로가 현재 바르지 못한 정치인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요. 왜 나를 특별 취급해 주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아니 내가 5선도 했고 내가 당대표도 했는데 왜 나한테 불러갖고 차 한 잔 안 주냐. 뭐 지금 이런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듣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왜 특별 취급해달라고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은 왜 이렇게 자기네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특권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 문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막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기당했다? 그리고 태블릿 PC가 조작됐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되게 억울하게 지금 저렇게 되신 거라는 걸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 의하면 문재인 정부는 탄생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 지금은 앞뒤 안 맞는 얘기를 저렇게 하고 계시니까 정말 보는 사람들이 좀 어이가 없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송 전 대표가 최근에 왜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묘소에 찾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송 전 대표가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와 그 당시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후보가 단일화가 되지 않아서 심상정 후보가 그걸 거절하는 바람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졌고 결국 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로부터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주장 기억들 하시죠? 이것과 관련해서 전 정의당 의원 박원석 의원이 개 X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도대체 누가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고 하는 건지 그걸 좀 밝혔으면 좋겠고 그런 허위 사실을 근거로 민주당의 여러분들이나 그 민주당 주변에 있는 무슨 호사가들이나
그 심상정 책임론을 떠드는데 한마디로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요즘 유행어로 얘기하면 제 말에 반박하실 의향이 있으면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단일화를 어떻게 제안했다 얘기하십시오. 아니면은 입을 좀 닫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은 좀 한 말씀 하실까요? 예. 아니, 저는 사실 뭐랄까 참 마음이 착잡한데요. 예. 독재 시절에 학생운동 안 하고 술 먹고 9번째 고시에 합격한 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 시대에 뭐 학생운동한 건 잘했습니다. 열심히 투쟁하신 거 평가해 주지만 그래서 학생운동 안 했던 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저렇게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역설적으로 저도 586입니다. 586 운동권 출신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86 운동권 당신들 대학 시절에 짧게 운동했던 것을 분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평생을 그 운동 경력을 곰탕처럼 우려먹으면서 온갖 특혜 받으면서 살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까지 젊은 세대들로부터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치 자신의 어떤 돈봉투 사건과 연루돼서 지금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거기 어디다 일제 독립운동하고 그걸 비교합니까? 예. 그것도 말이 안 되시고 그냥 확 들으니까 마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뭐 죽창가를 부르시다라면서 반일 운동을 선동하던 것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어떻게 민주당 정부는 기승전 일본이에요. 모든 걸 다 일본 얘기 끊지 않으면 뭐 자기 행동의 정당화가 안 됩니까? 이게 옳지 않고요. 예. 그러면 정의당과의 무슨 뭐 얘기에 대해서는 뭐 그건 아마 민주당 쪽에서 더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